2021년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갔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출근하고 디지털 땅을 사서 건물주가 된다는 메타버스 열풍이었죠. 마크 저커버그는 아예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꿔버렸고요. 그런데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VR 헤드셋 사용하고 회의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뜨거웠던 열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메타버스는 분명히 망했는데 메타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80조 원을 태우고도 살아남은 이 괴물 기업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80조 원짜리 도박과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피해자들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만든 리얼리티 랩스, 월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돈 태우는 용광로입니다. 밑빠진 독이라고도 불리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곳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690억 달러, 하나로 약 90조 원이에요. 근데 번 돈은요, 고작 90억 달러입니다. 누적 손실만 80조 원이 넘는 거죠. 8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포드나 GM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가상현실이라는 꿈을 위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손실만 177억 달러,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한 익명의 직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메타는 2025년, 2026년에도 AI 스마트 안경 개발을 위해 손실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유주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매년 수십조 원씩 불태우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요. 2022년 메타 주가가 고점 대비 70%나 폭락했을 때 시장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메타버스 투자 좀 멈추라고요.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CEO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저커버그가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에 빠졌다고 혹평했죠. 근데 저커버그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단계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해 8월 저커버그는 호라이즌 월드가 프랑스와 스페인에 런칭된 걸 자축하면서 셀카 한 장을 올립니다. 에펠탑 앞에 선 자기 아바타 사진이었죠. 근데 이게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왜냐고요? 아바타 눈에는 초점이 없고 표정은 마네킹 같았거든요. 실리콘밸리 IT 기업 대표의 아바타가 공포 영화 캐릭터처럼 보였던 거예요. 배경에 있는 에펠탑은요, 90년대 닌텐도 게임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수십조 원 쓰고 만든 게 이거냐면서요. 트위터에서는 밈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경쟁사 직원들까지 조롱에 가세했습니다.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02년 게임 큐브 그래픽 수준이다. 20년 전 세컨드 라이프보다 퇴보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죠. 저커버그가 급하게 업그레이드된 이미지를 다시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유치한 장난처럼 느껴지게 됐으니까요. 실리콘밸리의 천재라는 남자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펠탑 굴욕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라이즌 월드 사용자들이 계속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바타에 다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상체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2022년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저커버그가 직접 발표합니다. 드디어 아바타에 다리가 생겼습니다. 영상 속 아바타는 점프도 하고 발차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구나 싶었죠. 근데요,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영상이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 VR 화면이 아니라 모션 캡처로 만든 영상 편집물이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구현도 안 되는 기술을 눈속임한 거죠. 수십조 원을 쓰고도 다리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에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2022년 말 목표였던 월 사용자 50만 명은요, 20만 명도 채우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예 사용자 수치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적다는 뜻이겠죠. 9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다리도 없는 유령들만 남기고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라이즌 월드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유령 도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호라이즌 월드 내 가상 공간의 90% 이상이 방문자 50명도 안 되는 폐허 상태예요. 유튜버들이 콘텐츠 만들려고 접속해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텅 빈 맵을 혼자 헤매고 다녔다는 후기가 넘쳐납니다.
어떤 유튜버는 3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만난 사람이 딱 2명이었다고 해요. 사용자 대부분은 호기심에 한 달 정도 써보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서 충분히 소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무겁고 어지러운 헤드셋을 머리에 쓰면서까지 가상세계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멀미나고 눈 아프고 준비하는 것도 귀찮은데 왜 그 고생을 하겠어요? 경쟁 플랫폼인 로블록스랑 비교하면 더 처참해집니다. 로블록스는 2024년 기준 하루 활성 사용자가 7,700만 명이에요. 매일 7,700만 명이 접속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 연령층이 북적거리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메타의 세상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30대 직장인 이 과장님도 퀘스트2 샀다가 석 달 만에 중고로 팔았어요. 거실 장식품 되기 전에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VR 기기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열의 아홉은 서랍 속에 처박아뒀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가상 공간에서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VR이라는 게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몰입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뇌가 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 상황처럼 받아들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헤드셋을 쓰면 진짜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2022년 심리치료사 니나 제인 파테라는 분이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했어요. 연구 목적이었죠. 근데 60초도 안 돼서 남성 아바타들한테 둘러싸여 집단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욕설은 덤이었죠. 가상이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영국에서 16세 미만 소녀가 가상현실 게임에서 남성 아바타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영국 경찰은 이걸 사상 최초의 가상현실 성범죄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피해 소녀는 실제 성폭행 피해자와 맞먹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메타는 뒤늦게 다른 아바타가 1.2m 이내로 접근 못하게 하는 개인 경계선 기능을 넣었지만 여정적 괴롭힘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수십조 원 들여 만든 세상이 범죄자들의 무법지대가 된 거예요. 메타버스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진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심각한 윤리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2021년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페이스북이 화나요 이모지에 좋아요보다 다 높은 가중치를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게시물이 더 많은 클릭과 댓글을 유발하거든요. 분노한 사람들이 싸우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광고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분노를 부추긴 거죠. 직원들이 이러다 사회가 분열된다고 경고했지만 경영진은 수익을 위해 무시했다는 게 하우건의 주장이었어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에게 해롭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체 연구에서 인스타그램이 외모 강박, 우울증, 섭식장애를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3명 중 1명의 10대 소녀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기 몸을 더 싫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자해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도 상당수였고요. 근데 메타는 이걸 숨겼어요. 공개하면 이미지가 나빠질까봐요. 심지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출시까지 추진했죠. 더 어린 나이부터 중독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체류 시간을 늘리는 알고리즘은 멈추지 않았어요. 돈 앞에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 해킹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면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해킹 자체보다 복구 과정이 더 지옥이거든요. 2016년인 지금도 상황은 똑같아요. 계정이 탈취당해서 이메일이랑 비밀번호가 다 바뀌었는데 고객센터에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채팅창에는 AI법만 뺑뺑이를 돌려요. 같은 말만 반복하는 봇이랑 씨름하다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월 30억 명이 쓰는 플랫폼인데 사람이 응대하는 고객센터가 거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건 메타가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상담원이랑 대화하고 싶으면 메타 베리파이드라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래요. 월 1, 2만 원을 내야 사람한테 연결해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해킹 피해자가 해커한테 돈을 뺏긴 것도 서러운데 계정 돌려받으려면 메타한테 또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80조 원을 메타버스에 태우면서 정작 사용자 계정 지켜줄 상담원 인건비는 아끼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용자들은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했어요. 우리가 봉이냐는 반응이 쏟아졌죠. 무료 서비스니까 이 정도 대우는 감수하라는 걸까요? 광고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요? 2024년 드디어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한 하드웨어 빅매치가 벌어졌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둘 다 고전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무게도 상당했어요. 초기 구매자들조차 30분 쓰면 목이 아프다고 불평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며 환불하는 사람도 속출했고요. 메타퀘스트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VR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승리일까요? VR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쪼그라드는 파이에서 80%를 먹어봤자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결국 대중은 무거운 기계를 머리에 쓰는 걸 싫어했던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불편함은 못 이기더라고요. 메타버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저커버그는 빠르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3년을 효율성의 해라고 선포하고 칼을 빼들었어요. 직원 2만 1,000명을 해고했습니다. 한 번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짐을 쌌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이메일이 막히고 컴퓨터 접속이 차단됐다는 후기가 쏟아졌어요. 메타버스 인력을 대거 정리하고 그 자리를 AI 엔지니어와 GPU로 채웠죠. 새 GPT가 세상을 뒤흔들자마자 우리는 이제 AI 회사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싸움터를 가상현실에서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메타버스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뒤로 밀렸습니다. 80조 원 날린 건 깔끔하게 묻고 새 판을 짜기 시작한 거죠.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전장을 바꿔버리는 저커버그식 전략이었습니다. AI로 방향을 튼 저커버그, 순탄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2025년 9월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시연하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무대 위에서 저커버그가 안경을 쓰고 전화를 받으려 했는데 안경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요리 시연에서는 AI가 엉뚱한 재료를 말해버렸고요. 전 세계의 기술적 불안정성을 생중계한 셈이었습니다. 다리 없는 아바타 이후로 또 한 번 창피를 당한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안경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가볍거든요. 머리에 VR 기기 뒤집어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인스타그램 업로드도 바로 되니까요. 메타버스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은 기술이 다른 형태로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저커버그는 더 무서운 비전을 꺼내 들었어요. 개인용 슈퍼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안경을 쓴 사람이 보고 듣는 모든 걸 AI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AI가 전부 알고 있는 세상이요. 사람들이 가상세계로 안 오니까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직접 긁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80조 원을 태우고도 메타버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라는 기업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메타버스용 인프라가 AI 개발의 거름이 됐고 구조조정으로 주가는 폭등했죠. 우리는 메타를 욕하면서도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분노를 팔아먹고 10대 정신 건강을 망치고 해킹 피해자한테 돈을 뜯던 기업이 이제 AI 패권까지 노리고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 그게 편리한 미래일까요? 감시 사회의 시작일까요? 80조 원 날리고도 망하지 않은 이 제국일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